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5월 들어서 첫 번째 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2일 수요일 순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지상파 DMB 채널 U1에서도 함께 방송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4월 달에는 국내 증시 수급의 키를 쥐고 있던 외국인이 4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면서 연초 2,000선을 가볍게 회복했던 우리 증시 다시금 밀려나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1960선대까지 밀려나고 말았는데요. 자, 이런 유럽발 위기 등 대외학제도 부각이 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흐름과의 신경전 계속하면서 5월 한 달도 박스권 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만큼 비관적이도 그다지 낙관적이도 않은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5월 달에도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점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고 그러면 주가가 다시금 큰 폭으로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여지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투자자 여러분께서 잘 참고하시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힘차게 시작을 하는 투자 손자병법 1부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내용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신한금융투자의 나기롱 대리와 함께 1분기 실적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코스피 견인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유동성 장세의 전망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네, 본격적으로 1부 순서 첫 수선부터 시작합니다.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서 오늘장 시초가를 잡아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정리해 주십시오. 네, 지난 연휴 전에 코스피 지수는 주말 발표된 미국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에 대한 정책 기대감, 소비 지표 호전,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상승 출발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6.6포인트 상승한 1981.99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19포인트 하락한 478.89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코스닥의 매기는 전혀 돌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IT와 자동차 이외에 뚜렷한 주도 업종을 찾기 어려운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도주로서의 단기 집중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매수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현대모비스, 삼성 SDI, 현대차, 현대중공업, 현대위아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삼성 SDI와 기아차,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현대위아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한 종목 중에서는 삼성 SDI가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는 원인이 됐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기아차, 현대위아 이런 자동차 업종 위주의 매수세와 삼성중공업, 조선업종으로의 매수가 이익되는 부분도 특이한 점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 종목은 LG화학과 LG, 두산중공업,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이런 업종들 위주의 순매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메디포스트와 CGN, 완리,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을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5개월 만에 하락세 이후에 전일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였는데요. 역시 이제 중국 PMI 지수도 좋게 나왔던 상황이고 또 이제 미국 시장도 제조업 지표가 호전되면서 다시 한번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시 한번 하루 만에 상승세가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제조업 지표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다우 지수는 65.69포인트 상승한 13,219.32포인트를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7.9포인트 상승한 1,405포인트, 나스닥도 4포인트 상승한 3,05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제조업 지수가 2개월을 선성하면서 양호하게 지표전을 보인 부분이 주가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도 PMI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긍정적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일장과 그리고 뉴욕 증시의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 월요일이었죠. 어제는 하루 쉬었으니까요. 자, 한국 콜마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떻던가요? 네, 한국 콜마 주가 수준이 좋았습니다. 시초가 대비해서 4.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종가는 9,200원대 1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제가 예상 목표가 9,500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골든위크,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 응급 수혜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역시 실적 호전 기대감과 더불어서 저평가 매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적정 밸류에이션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고,
개혁적으로 보유 전략 강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국콜마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십니까? 네, 오늘 약간 중소형 종목인데요. 이 상암기계공업을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978년에 그 공작기계 전문 이 화천기공의 계열사이고요. 이 기아와 실린더 이런 커플링 공작기계에 사용되는 그 부품 생산 업체입니다. 2004년 이후에는 선박용 엔진 기어와 더불어서 이 풍力발전용 기어 이런 비공작기계 부품군도 확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터보 컴프레서 분야에서는 점유율 70% 다는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천기공과 화천기계뿐만 아니라 두산인프로코와 현대위아, 삼성테크인, 이 국내 주요 공작기계 업체들 모두가 이 서암기계공업의 고객사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성장성을 줄 수 있는데요. 이 제조업의 사회투자가 이 사회투자 동향에 이 수혜가 굉장히 민감한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 전 부분의 그 매출이 증가하면서 지난해에 매출액은 43%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영업이익은 104% 증가한 아주 서프라이즈의 어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척도차량 그 동력 전달 장치용 기어는 전량 이 수입에 의존했습니다만 이 국산화가 완화되면서 올해부터는 납품세가 좀 이 서암기 공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까지도 이 비공작기계 비중을 좀 높여갈 계획이어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이런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공작기계를 제외한 이런 산업 부분이 전체 지난해 30%에서 올해는 40%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처 확보와 더불어서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동사의 최대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인 공작기계 업황호조 기대감을 줄 수 있는데요. 최근에 현대유아라든가 화천기공 이런 국내 공작기계 업체들의 그 수주가 빠르게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 세계 공작기계 수요도 추세적인 증가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동사를 포함해서 이 국내 그 주요 공작기계 업체도 전방상으로부터 수요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평가 매트를 줄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올해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19%, 35% 증가한 550억과 11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순위 역시도 96억을 전망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올해상 실적 EPS가 703원입니다. 현 주가가 PL 5배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지금 기계업종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0배를 볼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 주가 4,050원대는 상당히 좀 저가 밸류가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되어서 오늘 제가 시가 공략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서암기계공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좀 낯선 그런 기업이라고 투자자분들이 여길 텐데요. 아마도 잘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괜찮겠다 이런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좀 수익률 같은 거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이제 그런 거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서암기계공업이 오늘 장중에 일단 매수 포인트가 기술적으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되어서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거고요. 역시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적정 밸류에이션은 한 7,000원대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오늘 매수가는 4,000원에서 4,050원에서 4,1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 이 목표가는 일단 4,400원까지만 일단 봐드리겠습니다. 그 4,400원대가 신고점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3,820원 그 가격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충분히 저가에서 가능한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10%쯤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면 한 70%, 80%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가치를 지닌 기업이라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관심 종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기장될 때까지는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장 출발 상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래소가 16포인트, 0.82%가 상승한 1998.21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480포인트, 1.39포인트, 0.29%가 상승한 채 출발을 할 듯합니다. 오늘 장 비교적 강세장으로 출발을 할 듯합니다. 자 이제 장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역시나 1996, 480포인트로 양시장 상승으로
시작 출발을 했습니다. 자, 보다 상세하게 양시장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신 로즈스탁의 이상노 대표, 그리고 역시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상노 위원님께 코스피 추급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일단은요, 다우 증시 간밤에 체크포인트 한번 짚어보면요. 일단은 개장 전에 발표가 됐었죠.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상승을 했다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게 호재를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민간 부분 지출 증가 소식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있었죠. 그리고 에너지주, 금융주들의 강세가 다우 증시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중국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증시에도 오늘 조선주나 중국 관련주 쪽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요. 오늘 강하게 출발 나타났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목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주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일단은 시총 상위주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도 1% 이상의 급등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였죠. 104만 9천 원을 찍고 난 다음에 오늘도 다시 또 신고가를 도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요,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신고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만 원을 찍었습니다. 27만 원 찍고요. 지금 0.5% 정도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에 여전히 도달 중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0.6%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요, 저점이 어딘지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도 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투신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도 1.7%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중공 같은 경우에도 조선 빅3죠. 조선 빅3 중에서 지금 현대중공업이 가장 못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부진을 싣고 난 다음에 지금 1% 정도 오르는 출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도 지금 0.6% 정도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LG전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LG전자가 시총에서 많이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기도 힘든데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7만 900원대로 오늘은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1% 정도 상승하려면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일단은 오늘도 순매수를 있죠.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면서 600억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지금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피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 지금 흐름 상당히 좋고요. 지금 일단은 전기전자하고 운수장비 업종으로 편식을 하고 있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거래소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은 출발 상황이 또 어떤지 이경일 팀장께서 천천히 그리고 상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상해 발표하면서 지수 상승 원인으로 우리 시장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코스닥 480포인트로 상승을 출발했고요. 수급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 상황을 보시게 되면 개인 같은 경우에는 8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매도 그리고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고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닥 지수를 보시게 되면 최근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코스닥이 저점은 하기는 했지만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의 부진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접근 시에는 IT 및 자동차 관련 업종에 대해서 실적이 받쳐주는 주도주 위주의 종목 편입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총상위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상위주 코스닥의 시총상위주를 보시면 셀트리온, 다음 안내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포스코 ICT 최근 매출 및 순이익 증가세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으면서 오늘 또한 역시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위메이드가 지금 시총 상위주에 13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오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최근 상승세를 이제 보이면서 조정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업종별 투자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별 투자자를 보시게 되면 개인의 경우는 코스닥 IT 종합이나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IT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는 운수 장비 부품, 통신 방송 서비스 그리고 금속 쪽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운수 장비 부품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시장,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출발 상황 짚어봤고요. 국내 외환 또 채권 시장 동향도 살펴봐야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 흐름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1원 90전 하락한 1128원 10전에 시작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이죠. 거진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1130원을 하향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4월 제조업 지수가 호조를 보인 것이 아무래도 위험 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을 이동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ISM 제조업 지수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1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페드 연준의 의견들은 대체로는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내비치고 있고요. 다만 이 통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 조율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엔화와 유로 대비 달러화를 강세로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위험 자산의 선호로 인해서 달러 환율 1130원 오늘은 하향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20원대 중후반에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120원대까지 오랜만에 내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입 업체의 결제 수요가 많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유효하고 스페인의 은행 등급이 강등되는 등 아직까지 이제 소식들은 하단을 지지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한 그런 하락보다는 서서히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던가요? 네, 채권 시장은 여전히 좀 제한적인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국채 선물이 전일과 같은 104.23의 거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인 재료로는 숏재료가 조금 더 강하고 경기 둔화 요소라는 이런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채권 시장은 롱재료가 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3.75%로 50bp 인하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로 확인할 수 있듯이 글로벌리 경기 둔화가 여전히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는 3%를 하회하고 무역 수지도 흑자로 돌아서는 등 지표 자체로는 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런 재료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국고 3년물 기준으로 3.45% 레벨 하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수 여부가 시장의 방향성을 잡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이 2,300계약 정도 순매수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120일 이평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양증권의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의 흐름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사 리포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여의도 리포트에서 여러분께 상세히 짚어드립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오늘로 5월 증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기대도 우려도 많은 시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어떠한 전망과 전략을 내놓고 있는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양증권에서는 미국의 소비 경기와 그리고 유럽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에서는 5월 초에 기대되는 변화들로 리포트 내용을 내놨습니다. 삼성증권은 펀더멘털 호조 상승 플러스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라고 요약을 해봤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월 월간 전략을 두 가지 마찰 요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양극화라 쓰고 실적이라 읽는다 이렇게 내놨는데요. 먼저 이 가운데 동양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는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며 유럽 금융시장도 스페인 신용등급 하락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비 경기는 꾸준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며 유럽도 신용등급 등 이벤트에 대한 내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가 아닌 기대를 하는 편이 옳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현대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무엇보다 미국의 고용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4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17만 5천 명으로 전월보다 개선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취업자 수가 2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3월 고용 충격은 벗어나 향후 소비 모멘텀의 개선 기대감에 힘을 실어주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6일 예정된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도 시장에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입니다. 코스피가 1960포인트마저 이탈할 때까지만 해도 추세적 하락 우려가 높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재개되고 삼성전자와 자동차 등 실적 기대가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반등을 시도하면서 시장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등은 경기와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중장기 강세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일단 기술적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한된 박스권을 설정한 대응이 유효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입니다. 5월 증시는 미국의 통화정책과 유럽의 재정정책이라는 두 가지 마찰적 요인에 직면해 있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될 것이지만 새로운 실마리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을 마련할 계기라고 봤습니다. 5월 코스피 밴드는 1900에서 2050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나기룽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양극화라 쓰고 실적이라 읽는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예, 양극화라고 쓰고 실적이라고 읽는다라는 것은 현재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주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 지난주 들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서 4월 들어서 코스피가 1.59% 하락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표면적으로 레벨업된 박스권 구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1970선 근처에서 지지선을 형성을 해놓고 오늘도 주가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지지선을 놓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유럽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러한 지지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투자 심리가 조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축되어 있는 투자 심리들은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별적인 종목들이 다 하락하는 안 좋은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몇몇 종목들만 일부 크게 상승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알려져 있는 전차군단으로 알려진 자동차와 IT 부문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양극화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대외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숫자로 확인되는 눈에 보이는 이익 모멘텀 자체에 주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IT, 자동차 이 두 종목을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실적 측면에서는 약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유럽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대외적인 이슈들 벌어지고 있는 이번 주 말까지는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6일까지 프랑스 대선 그리고 그리스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유럽과 관련된 이슈들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한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당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이트한 수익률을 목표치로 할 때는 당분간은 IT와 자동차주 그리고 그 이외에는 레저, 패션, 엔터테인먼트 중 일부 실적이 가시화되는 종목들로 국한되어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자 최병호 샘플러스 전문위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또 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여보는 시간입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양시장이 강세장을 그래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에는 못 미치지만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아주 강한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 위주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아니면 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매수가 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좋은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항상 보면은 그 대형주, 삼성전자 위주 일변도의 상승만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종목군의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보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듯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진행이 꾸준하게 계속 들어온다면은 그동안 움직임이 없었던 그리고 계속 침체를 보였던 대형 종목군들에 대해서 매수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뭐 아직까지는 또 기존의 테마나 뭐 좀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전략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리를 좀 하자면은 오늘은 분위기가 좀 많이 사뭇 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좀 이르기 때문에 최소한 한 점심때까지는 진행을 지켜보시다가 그때도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중대형주들 쪽, 특히 이제 화학이나 석유 정제,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종목들 쪽에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오늘 포트 내에서 OCI가 반등이 상당히 강한데요. 지금 현재 7%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주가가 오랫동안 장기 하락을 했었고 또 이제 내용 자체도 그동안 그 태양광 업체들이 대부분 좀 치킨 게임 같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발 업체들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선발 업체는 그렇게 버티다가 나중에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는 뭐 예전부터 공공연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로는 국내의 OCI 같은 업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 강세를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확실하게 치고 넘어 들어오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이라서 앞으로 꾸준히 추가 상승을 좀 해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월요일 날 그 잘만테크라는 정시 테마를 또 신규 편입을 하나 했습니다. 최근에 정시 테마 쪽이 계속 순환매를 보이기 때문에 이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누림목 때 공략해보는 전략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새롭게 시세가 형성되면서 상승 초기 국면의 종목들만 공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매수가는 장중 눌림목을 이용해서 3,900원 정도 공략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4,500원 정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3,500원 정도로 그렇게 지금 포트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회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을 짜봅니다. 이상로 전문위원회 오늘장 키워드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에서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통틀어서 작년에 대부분의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미네이트라고 했죠. 그만큼 축구계에는 차두리가 있고요. 그리고 주식계에는 현대차, 기아차, 차미네이터가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도 지금 코스피 자체를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이끌고 있다고 보시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코스피 자체가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근데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일단은 전차군단 쪽으로 몰리면서 지금도 아직까지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왕성차의 지금 상승 이유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실적 호조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냉정합니다. 냉정하고요. 그만큼 가는 놈들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그만큼 나야 되고 일단은 실적이 좋아야 되고 업황도 좋아야 되고 업종도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성수기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수급도 몰리고 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소비 경기가 먼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근데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나 기아차가 중요한 점이 파급 효과 자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운수장비 업종 자체를 다 이끌고 간다고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일단은 완성차 안에서도 소모되는 부품이죠. 그래서 자동차 업종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소모되는 부품이죠. 자동차 업종 중에서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지금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1960선에서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최근에 흐르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라가는 흐름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올라가는 흐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운수장비 업종을 보시면 지금 벌써 박스권 자체를 그 전에 고가를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평균 이상의 지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운수장비 업종 전체적으로 모두 다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대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비중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전차군단에 대해서 전이라고 비교되는 전기전자를 한번 보시면 전기전자 차트 자체는 업종 차트 자체는 지금 약간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일단은 시총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 차트 자체가 삼성그룹주 차트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느냐고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제 거기에 대해 부품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지만 거기에 부품주들이 대부분 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고 한번 살펴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거기 안에서도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상당히 좋죠. 하지만 다른 부품주들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몰레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적으로 삼성전자 간다고 따라가는 종목들은 잘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의 차트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대신에 운수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에 자동차 부품을 한번 보시더라도요. 안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모든 면에서 다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대신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못 끌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런 흐름 자체가요. 아직까지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화학주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 화학주를 한번 보시면 지금 화학주 평균 이하의 코스피 대비해서 평균 이하의 모습을 지금 최근에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중국발 호재가 나타났었죠. 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학주에서도 저점이 지켜주면 앞으로도 상승 모멘텀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코스피의 오늘 상승하는 흐름은 상당히 좋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도주를 뽑으라면 아직까지는 자동차다. 그래서 차미네이터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미네이터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업종별로 좀 명암이 많이 갈린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장 키워드 이경일 팀장께 부탁을 드리죠. 예, 오늘은 5월의 첫 장인 만큼 네. 5월 시장 예상을 말씀드리겠는데요. 5월의 유동성 장세는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우선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5월 국내 주식 시장은 악재 해소 과정을 거치면서 박스권 상단을 넘어설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속도가 둔화된다고 하고 있지만 이는 3차 왕적 완화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5월 초순에 그리스 총선과 프랑스 대선 2차 투표 등 유럽 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유로존의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우선 말씀해 드리고요. 중국 경제 반등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HSBC PMI 지수 50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HSBC가 발표한 지수는 50 이하입니다. 하지만 4개월 연속 상승하다 보니 중국 경제가 재평가 받고 있다. 그만큼 이제 중국 경제도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일본 은행이 양적 완화로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을 늘리고 있으며,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1, 4분기 저점으로 반등할 예정입니다. 그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 100.3포인트에서 100.5포인트로 상승했고요. 경기 선행지수가 작년 10월 저점인 100을 기준으로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는 향후 3에서 6개월 이후에는 OECD 국가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경기는 1, 4분기를 저점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선 말씀해드리면 5월 국내 시장은 이미 노출된 악재가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경기 불안과 유럽 재정위기 등이 심화될수록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및 경기 부양책이 다시 한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가 끝나진 않았다. 좀 더 유동성 자세가 지속이 되면서 상승할 만한 여지가 분명히 우리 시장에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로화가 또 뭐 엄청 풀린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 보면요, 이제 설득력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업종별 투자 전략입니다. 이상로 전문위원께 먼저 여쭙니다. 네, 업종별 투자 전략을 보시기 전에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저점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저점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군 위주로 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주식에는 일단 주식시장에는 트렌드가 있죠. 트렌드가 있듯이 작년에는 만약에 차화정이 트렌드였다면 요즘은 지금 전차군단의 트렌드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걸 한번 살펴보신다면 일단 화학주를 먼저 한번 보시면,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서는 약간은 개인이 먹기에는 힘든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 매수를 들어가시더라도 지금 정유주나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된 게 아니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이 들어가더라도 지속적인 수익률이 날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가셔야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자리는 그만큼 수익률을 내기가 힘들다는 걸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자동차 업종을 한번 또다시 눈여겨보셔야 되겠는데요. 자동차 업종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완성차 업종을 보시면 상당히 좋죠. 지금 현대차하고 기아차 오늘도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신고가가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 신고가 돌파를 했던 모습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그래서 27만 원대로 지금 왔다 갔다 거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시장 자체는 전망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 자체는 지금은 자동차 업종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평균 이하의 지금 코스피 안에서도 평균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고요. 실적 자체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수급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오늘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한 번 더 또 중점에서 보셔야 되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업종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타이어하고 뭐 넥센 타이어라든지 금호 타이어 같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실적 자체가 좋습니다. 실적 자체가 좋고요. 완성차가 많이 팔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자동차가 많이 팔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타이어 업종 자체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실적 자체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그런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차트적으로 보시더라도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아직까지는 괜찮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나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1분기가 가장 안 좋은 모습입니다. 1분기 가장 안 좋은 모습이고 2분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를 돌입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험치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한 번 더 보시더라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1분기를 아주 좋게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기 때문에 유념 있게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동차 부품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현대 모비스도 최근에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신이나 외국인 자체가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산다는 거죠. 그만큼 운수장비 부품업종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어김없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요. 저점에 있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5일간 엄청난 급등이 있었죠. 엄청난 급등이 있으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시자. 그래서 현대모비스나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1, 2, 3위 안에 있는 자동차 부품 업체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자동차 업종 자체 눈여겨보시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전기접자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주라고 하죠. 삼성그룹주 안에 있는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약간 힘든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는 1등만을 기억하는 세상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 1등이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그룹주를 한 번 더 눈여겨보시자. 그래서 오를 만큼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갈 때는요, 주도주가 주식시장이 만약에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 당연히 주도주가 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트렌드는 전차 군단이라는 거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일단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지 끊임없이 지금은 그냥 한번 살펴보시자, 관망하는 자세로 임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업종별 투자 전략 이경일 팀장의 순서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현대 기아차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자동차주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및 대형 부품주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 중소형 부품주에도 관심이 집중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이제 계절적으로 성수기 진입과 함께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고요. 현대차의 경우 신차 산타페 출시로 신차 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아차의 경우 5월 2일 오늘이죠. K9 신차 출시와 함께 성수기인 6월까지는 양호한 판매 실적이 지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와 대형 부품주들의 경우 상승 추세를 장을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왔지만 중소형주 부품들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품주들의 완성차와 디커플링이 일어난 이유는 완성차 업체의 이제 단가 인하 압박으로 인한 것으로 이제 압박이 나타났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높을수록 큰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올해 마진이 더 떨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10% 이상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요인이고요. 원달러 환율도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또한 이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품업체들의 판매 가격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것도 실적이 높이는 데 있어서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성차 및 대형 부품주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면 중소형주 부품주들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은 중소형주 부품주를 옮겨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며 현대기아차의 실적 호전은 중소형 부품주에도 확산이 될 전망이고요. 특히 이 가운데에서 이제 저평가 매력이 있는 기업과 이제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업종별 투자 전략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지점 김성원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ISM 제조업 지수가 10개월 내 최고치인 54.8을 기록하면서 다우가 0.5%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5포인트 상승한 1997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월 매도 우위세였던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세에 전환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3, 4월 소폭 조정을 보인 만큼 증시는 5월 박스권 돌파 시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저점을 통과하고 QE3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1900 중반에서는 저점 매수 기회를 보시는 전략을 권고합니다. 네, 저점 매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정확한 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은 어떤 겁니까? 네, 스마트폰 부품 및 수처리 전문 기업 시노펙스입니다. 손경익 대표는 2012년은 지금까지의 투자를 마무리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1분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 증가한 1,105억 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매출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폰 수요 증가로 주력 사업인 터치스크린 등 스마트폰 부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며 올해부터 영업 수지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노펙스는 2007년 업계 최초로 정전 용량 방식 터치스크린 양산에 성공하며 터치스크린 업계 선두주자로 떠올랐다면서 강화 글라스 윈도우, 산화 인둠 주석, 연성 인쇄 회로 기판까지 모든 부품을 내재화한 터치스크린 일관 공정 체계를 구축해서 높은 생산성과 최고의 품질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LCD 사업을 정리하고 터치스크린 전문업체인 모뎀을 인수하는 등 핵심 부품 내재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지속해왔습니다. 네. 자, 시노펙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 사업에 그대로 안주하기보다는 이 신성장 동력이죠. 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 수처리 사업 분야에도 뛰어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수처리 사업을 핵심 역량으로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수처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소규모 수도 시설부터 횟수 담수화 시스템까지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용수를 요구하는 필터와 국산화에 성공한 멤브레인 필터 분야의 기술은 독보적입니다. 반도체 및 LCD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는 액체 여과 필터는 국산화에 성공했고 유기발광 다이오드 및 바이오시밀러 분야에 쓰이는 필터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처리 기술은 20년 전부터 개발을 해왔고 매년 10억 원씩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는 등 오랜 준비 과정이 있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수처리 사업에서 지난해 3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올해 700억 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엔지니어링 사업을 하는 그린테크와 수처리 관련 유지 보수를 하는 시노펙스 에코를 합병해 상당한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손 대표는 현재 120%의 부채 비율을 50%까지 낮춰서 재무구조도 산뜻하게 개선시킬 것이라면서 오는 2020년까지 매출 2조 원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격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33배, PBR 1.2배로 수익 대비는 좀 비싼 편이고요. 자산 대비는 보통입니다. 4월 5일과 4월 24일 2,500원에서 쌍바닥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서 재상승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5일선 부근서 분할 매수 접근에서 매물벽이 있는 3,300원을 목표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2,600원에서 2,750원,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4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김성헌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신논현역 지점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노펙스에 이어서 또 여러분께 두 종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이 알토란 같은 종목들을 발굴을 해 오셨는데요. 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요. 먼저 이상로 전문위원께서는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은 약간은 또 다시 또 빠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지금 1996.94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일단은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 운수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쪽에 신고가 행진을 하는 종목들로 지금 다시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에서는 지금 투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신고가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운수장비 업종을 같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고가가 이제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발을 빼고요. 지금 외국인이 대부분 다 매수를 하고 있고 운수장비하고 전기전자 쪽은 외국인이 들고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투신권이나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화학하고 건설업 쪽에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일단은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가는 종목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에서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저점 매수가 들어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운수장비 업종이나 전기전자 업종이 아직까지는 핫토픽이 아닌가, 그만큼 메리트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것보다는요. 지금 실적 자체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추천을 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 일단 MDS 테크라는 종목인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전에도 한번 추천을 한번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3,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을 돌파를 하시면 사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일단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1위 업체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1위 업체가 어떤 뜻이냐? 인베디드 생소한 단어실 건데요. 일단은 자동차용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말이고요. 스마트폰이나 국방, 항공, 정보 가전기기 관련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다. 그런데 거기서 1위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 자체도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00% 넘는 실적을 기록했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자동차 업종 자체가 상당히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잘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투자 확대가 그만큼 더욱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차트적으로 한번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이 지금 9,000원대였죠. 9,000원대에서 지금 보시면 만원대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점에서 올라올 때 강하게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지금 몇 달 사이에 많은 수익률이 나타났죠. 많은 지금 플러스권이 도달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조정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차트적으로 잠깐 일봉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보시더라도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전에 거래량 나왔던 지점이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이 강하게 저항선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800원을 유념해서 보시자, 여기를 돌파하면 사자고 말씀드렸던 것도 지금 같은 경우는 요점 자체가 뚫지 못하면요, 그만큼 강력한 저항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그래서 요게 주포 같은 경우에 오늘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고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지금은 갭 상승을 했죠. 갭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13,800원 저항선이 되던 지점을요, 차라리 갭 상승을 시키면서 지지선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도전했습니다. 지금 13,800원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기 한번 도전을 하고 실패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옆에 또 도전을 했지만 또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도전했지만 또 실패를 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인데 지금 세 번째 도전에 지금 갭상승이 나오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13,800원에서 13,600원 사이에 분명히 걸릴 거예요. 그 가격대를 유지하려고 상당히 지금 주포는 힘을 쓸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지금 가격대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가격대도 괜찮은 가격대고요. 일단은 14,000원 밑으로는 무조건 매수를 하시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은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군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보이시죠? 그 전에 양봉 자체를 지금은 5일선을 밟고 난 다음에 지지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시자. 그래서 괜찮은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뒷받침되니까요. 그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성노 위원께서 이 종목에 대한 말씀 첫 번째 종목 드렸고요. 자 오늘 이경일 팀장께서는 또 어떤 종목 발굴하셨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 SL인데요. 네. SL은 국내 최대 헤드램프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작년 4분기 일회성 비용 증가로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는 1분기 일회성 비용 소멸과 매출 물량 증가로 인하여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62억 원의 적자를 냈던 미국 법인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며
작년 51% 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올린과 동시에 현재 43만 대의 그 헤드램프 생산 능력도 73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으며 작년 매출액이 1,954억 원에 그쳤는데요. 미국 법인 매출액은 올해 목표액이 3,446억 원입니다. 현재 1분기 비성수기인 시장에서도 22% 달성을 했고요. 2, 3분기 수주가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이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는 PER이 6배 있는 수준으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SL 같은 경우 작년 12월부터 SL 같은 경우 작년 12월부터 쭉 하락 추세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이 이제 되는 이제 업종이다 보니 지난 월요일 하고 금요일 날 10% 이상 상승을 했지만 지금 조정을 보이는 모습. 그래서 이제 가격대 메리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날 거래량이 이제 기간이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기간이 많이 매수를 했는데요. 이제 기간이 이제 주도가 돼서 이제 기간에 따라서 움직이시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제 1차 목표가는 매수가는 지금 가격 19,400원도 괜찮고 이제 19,300원, 400원대를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 여기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 22,000원 그리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3만 원까지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으며 손절가는 18,500원, 18,500원 선 1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L까지 두 종목이 돼서 또 두 분의 전문가가 준비한 발굴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전문위원이신 로즈스탁의 이상루 대표 그리고 같은 로즈스탁의 이경일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장 상황이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14포인트, 코스닥이 3.5포인트가량 현재 상승한 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투자 손자연법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잠시 11시부터는 베스트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전화와 문자 여러분께서 늘 활용하시던 그 번호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새로 단장했으니까요. 봄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번 들러서 봄 분위기 물씬 풍기는 저희 홈페이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습니다. 감사합니다.